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가 되어간다. 정확히 2019년 7월 16일에 시행이 되었다. 그날은 화요일이다. 나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한다. 왜냐하면 나도 그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날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겨난 뒤부터 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를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하였다.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행위,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쾅 치면서 위협하는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더라도 업무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당연히 나는 거의 모든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겪어왔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기건 말건 가해자들은 전혀 조심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아예 그러한 법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였다. 나를 괴롭히던 상사도 역시나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공부와 직간접적인 경험들로 인해 3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 번째, 회사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를 처벌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도 어쨌건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조사와 증거 없이는 그 직원을 징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 가해자를 조사하면서 연루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그 연루되는 사람이 바로 조사자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다. 하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나오게 되어 징계 조치가 된다면 그동안 같은 괴롭힘을 했던 여러 사람도 똑같이 가해자가 되어 징계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측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사도 하나의 행정 업무이다. 조사자는 가뜩이나 바쁜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업무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같은 회사 직원끼리 신고를 하고 징계를 주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신고할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나의 신고로 가해자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에게 사과한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오히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런 게 무슨 괴롭힘이냐면서 척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아나무인인 태도에서 나온다. 하급자를 절대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막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긴다. 내가 상급자니까 당연히 하급자는 내 말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과나 반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가해자로 확정이 되어 징계받는다 하더라도 얼마 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원래부터가 회사를 처음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것만 본 사람이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다만 자기가 받았던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모르던 것뿐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구나,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너네도 이렇게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절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나의 신고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지고 다른 가해자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내에서 남의 일은 정말 남의 일일 뿐이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회사 내에서는 신고자를 내부고 발자라는 이미지와 함께 나약한 놈, 나대기 좋아하는 놈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씌울 수 있다. 회사 내 공지 게시판에 가해자가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징계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도 금방 어떤 내용인지 잊어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모른다. 내가 지금 하는 것과 남의 가해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내 신고로 다른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안 당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 밖의 노동청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해봐도 마찬가지이다. 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증거들을 본인이 직접 수집해야 하고, 신고를 해도 회사 측에 직접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를 하러 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회사는 그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조사자가 오는 며칠의 시간 동안 내부적으로 모든 조치를 끝내놓고 아마 문제가 없다고 준비할 확률이 높다. 회사 밖의 기관에 대해서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일까? 답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보다는 나의 고충을 말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부서를 이동하던, 층을 이동하던, 자리를 바꾸든 아니면 업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분리 조치는 회사에서 가장 빨리 조치할 방안이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가 있다. 나 또한 나를 괴롭힌 직장 상사와 분리 조치를 요구하였고 바로 분리 조치가 시행되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건물이 큰 회사라면 부서만 이동되더라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고 층을 옮기게 된다면 아마 퇴사할 때까지 평생 안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부서를 옮기던 가해자가 부서를 옮기던 둘 중 하나만 하더라도 숨통이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부서 이동은 어차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부서 이동을 한다면 내부 고발자라는 인식도 없게 될 것이다. 결코 더 큰 요구를 하지 않고 부서 이동으로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신고가 빠를수록 정신 건강에도 좋고 직장 내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거나 분리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답은 없다. 오직 퇴사만이 해결 방법이다.